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2026 EBS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오늘은 3회 공통부분 수원수투 문제 1번부터 풀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1번은 제일 먼저 2의 3분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2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요 3분에서 3분의 2 더하면 2의 2제곱이 되죠.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2번으로 갑니다. 얘는 f'2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f'2는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이고요. 3번 보시면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A 다섯 번째 항은 3에 공비를 2번 더 곱해서 루트 6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은 3분의 루트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1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더 한 거죠? 다섯 번째 항이 루트 6인데 공비의 6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제곱. 그렇다면 루트 6이고 얘는 3분의 루트 6을 3번 곱한 거네요. 그죠? 루트 6, 그 다음에 이쪽은 27, 이쪽은 루트 6이니까 6 루트 6이 되는구나. 그죠? 그럼 27분의 32가 되죠. 36이 되죠. 6, 6이 36. 9, 3, 27, 9, 4, 36. 그럼 3분의 4가 정답. 보기 3번의 정답,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보기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부터 3까지는 얘를 그려야 돼 라는 겁니다.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이 시기에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1,2에서 그려지는 거거든. 1,2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3까지. 3일 때 몇이 될까요? 3일 때 4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1,2, 여기가 3,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fx 플러스 2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에 이어서 이 그림을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이 값으로부터,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는 1일 때의 값이 2만큼 더 커진 거죠. 여기가 2이고 3 들어가면 아닌가? 9 빼기 6 더하기 3. 여기가 6이구나. 3,6입니다. 미안. 그죠? 3 들어가면 2는 4. 맞네요. 3,6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칸이 올라간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4칸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K가 4칸 올린 거구나.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구나. 그래서 특별히 풀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 잠깐 그려보셔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5번은 같이 볼게요. 당함수다. 그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다음같이 썼다는데 x가 2일 때 0 되니까 f2일 때의 값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2일 때의 값은 3. 그 다음 얘가 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근데 gx가 다음과 같을 때 g'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x는 6x 곱하기 fx, 그 다음에 3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가 되잖아요. 그래서 g'2는 잠깐요, 비껴나가 버렸네. 자, g'2는 여기 2 들어가니까 12, fe가 3이죠. 또 2 들어가면 12, 3, 1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여기가 3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6이고 그럼 플러스 10. 보기 5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6번 같이 볼게요. 자, 6번은 좌표 평면이 3점인데 얘를 꼭지점 삼각형 ABC의 너비를 구하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은 몇이다? 1이다. 근데 이제 각이 같을 때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다 이 어떤 요런 원이 위에 있는 점이구나. x제곱 y제곱 1이라고 하는 요런 원이 있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우선은 이제 좌표 평면을 좀 표현해 보고요. 원을 쌤 이렇게 그려 볼게. 자, 그러면 코사인 12분의 파이, 사인 12분의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여기 12분의 파이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코사인 12분의 파이, 사인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2분의 5파이라고 그랬거든요.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는 요만큼 여기서 빠져야 되죠. 조금 그림이 좀 잘못됐네. 잠깐만요. 요거는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왜냐면 12분의 파이는 사실 되게 작은 각이잖아. 그럼 여기에 A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 A가 한 요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12분의 5파이는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가 빠졌어. 6분의 파이가 빠진 거지. 6분의 파이 30도니까 90도에 30도.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됐고 여기가 A, 짜자잔. B는 여기 있는 거죠. B는 여기가 코사인 1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사인 12분의 5파이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코사인 12분의 11파이가 됐고 마이너스 사인 12분의 11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12분의 11파이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12분의 파이 여기 요 라인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인은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2분의 11파이의 사인 값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자, 전체를 잠깐 해서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은 지금 여기가 120도인 거니까 반지름 다 1이거든요. 그래서 1번 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합니까? 1의 제곱 되겠고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가 사인 60도,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루트 3이 되네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문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시각 t 0에서 그러니까 시각 0에서 출발하여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gt라고 할 때 그럼 0일 때 0이 되고 0일 때 0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한 것들이죠. 위치고요. 속도가 같아지는 그럼 얘의 속도는 f't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g'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5가 되거든요. 둘이 같아진대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와 마이너스 2t 플러스 15. 그럼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뭐 인수분해가 되면 3tt 3, 5, 15잖아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에서의 가속도가 두 개 나온다는 건데 t가 마이너스 3분의 5는 안 나오고 t는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PQ다. 두 점에 두 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몇. 자, 이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이게 더하면 주고해서 F'T, F''T. 그럼 당연히 6T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G''T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얘가 3일 때의 값은 36, 18. 얘가 3일 때의 값은 12가 되고 18에서 6빼니까 얘는 계속해서 3일 때의 값도 뭐가 돼? 3일 때의 값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상수함수니까. 그럼 둘을 합하면 10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자, 이제 계속해서 7번 정리해 드렸고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자, 8번인데요. 1이 아닌 두 양수 xy에 대해서 x가 y보다 크대요. 그럼 로그 루트 2의 y분의 x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결국에 얘는 제곱을 해버리면 로그 2의 y 제곱의 x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에 로그 2의 x 제곱 에서 로그 2의 y 제곱을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2를 바깥으로 빼줘서 얘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를 구하는 거고 얘는 양수고, 왜냐면 x가 y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나와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 밑을 2로 선생님 다 바꿔버릴게요. 요 식을 보니까 로그 2의 xy가 64, 로그 2의 64, 6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2x 더하기 로그 2의 y는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얘는 2 로그 x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로그 2의 y가 됐고, 자 거의 끝났죠. 요것만 바꾸면 로그 2의 x분의 1이잖아. 로그 2의 x분의 1. 그러다 2 곱해서 2가 됐고 3분의 로그 2의 y. 그러니까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y를 곱한 값은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이용해 가지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겠구나. 자, 선생님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거야 이런 얘기고, 얘는 6, 6이 36이고 얘도 6이잖아요. 24. 그럼 1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와 마이너스 b는 양수니까 4, 32, 2루트 3이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에 얘의 정답은 2루트 3에 2 곱했으니까 몇 루트 3이야? 4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8번의 정답 보기 3번. 9번으로 갈게요. 9번은 A하고 B를 보면 B가 더 크대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거든. 이 문제 요 얘기는 모든 실수에 숨어있네.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범위를 잡든지 간에.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요식이 어때야 되냐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 미분해 볼게. f'x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 0 되는 값이 있는지 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0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1일 때 0 되니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이고 2차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여기가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잠깐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고 2일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럼 여기서 요 라인으로 4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구간 안에 극소값이 하나 있잖아.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따라서 2일 때 값, 이 식이 2일 때 F2는 2 들어가면 16이고요. 2 들어가면 4, 6, 24, 2 들어가면 28, 16 더하기 K가 0보다 커야 돼 이런 얘기니까 K는 24보다 커야 돼요. 최소값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함수는 여기의 경우에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은 이제 일종의 넓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넓이가 되기 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서 24가 되는 거죠. 24 최소값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해드렸고 10번 같이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부등식이 다음 같은데요. 이때 요 부등식에서 자연수 n이 존재하는 3천 이하의 자연수 x. 그러니까 x의 범위가 n이 1이면 8부터 n이 1이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n이 7일 때가 여기가 14의 세제곱이 되고 x 되고 여기가 7이면 7, 24, 15의 세제곱이 되거든. 그럼 15의 세제곱이 쌤이 기억으로는 15의 제곱이 225인데 이게 3000 넘거든요. 15 곱하면 5, 25 쓰고 2, 5, 22 쓰고 하나 올라가고 5, 20, 11. 그 다음에 2, 5 쓰면 되니까 3375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337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천이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6일 때까지를 계산을 먼저 해주고 요 값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식을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얘에서 얘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2K의 세제곱 빼는데 이렇게 이퀄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 더 더해줘야 돼요. 여기에 얘네들의 요 안에 있는 값, 요 안에 얘가 3375니까 14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볼게. 14의 제곱이 196이잖아. 14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4, 6, 24, 4, 9, 36, 38, 4, 1은 4, 7. 그 다음에 1, 9, 6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4, 그 다음에 여기도 4, 7, 2, 2744. 그럼 3000에서 2744를 빼면, 그러니까 3000에서 2744를 빼고 1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2743을 빼면 되지. 그러니까 257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257. 그럼 이제 안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만 할게요. 우선은 시그마 K1부터 6까지 여기에 8K 세제곱 얘랑 해서 없어질 거고, 가운데 3 얘 제곱하면 4 12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인데 여기 1이 또 있어서 2 이렇게 된 거죠. 요 식만. 그래서 12 곱하기 6분의 6에 7에 13 이렇게 되고, 시그마 K 2분의 6에 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이 아니죠. 플러스인데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57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257 이렇게. 이 두 값 계산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3이 되니까 결국에 7 바깥으로 빼면 여기 12 곱하기 13이 됐고, 7 바깥으로 빼니까 18 있고요. 요거 269 이렇게 됐네요. 여기 두 개 더하면 269고요.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12는 120에 3 곱하면 36, 156, 156에다가 이게 156이거든요. 156에 18을 더하니까 7 곱하기 174가 되고, 269를 이렇게 더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4, 7, 28, 8 쓰고 2 올라오고, 7, 7, 49, 51이고요. 7은 7, 1218 더하기 26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8하고 9 더하니까 7 됐고요. 하나 올라가서 6, 7, 8 이렇게 되겠고, 4가 되겠고, 1487 나오나봐요. 1487. 자, 계산 결과로는 여기 있다. 2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문제 11번으로 가볼게. 네. 자, 11번인데요. 양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근데 4파이 x니까 주기가 8이구나. 그러니까 0부터 8까지 한 주기 그려서 이 문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사인의 그래프인데 a만큼이고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그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내려왔겠고, 자, 여기가 8이고 얘가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fx의 그래프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과 y좌표 최대인 점, 당연히 여기죠. 여기 뭐가 될까? a가 되는 거죠. a. 최대인 점과 최소인 점을 a와 b라고 하자. 여기가 최소인 점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래서 여기가 a가 됐고 얘가 b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2,a가 되는 거고, 여기는 6, 마이너스 a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죠. 자, 그래 놓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원점을 지날 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얘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얘가 뭐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그려져서 뭐 이렇게 그려지나요? 야, 이것도 원이 되네. 너무 신기하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죠? 자,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지름하는 원이 원점을 지날 때 A의 값을 계산해 다오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니까 x-4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분명한 식이 잡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2,a 대입하면 되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4, a제곱은 16, a제곱은 12. a가 양수니까요. a는 2루트 4, 3, 12, 2루트 3. 보기 3번이 정답. 자, 11번 풀이해야 되고 13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 13번이라고 그랬나요? 12번 같이 볼게요. 자, fx는 이제 3차 함수가 되어 있는데 3차 함수인데 자, gx가 다운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 그렇지 맞아. gx가 다운 것 같대요. gx는 다운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극대값을 k라고 할 때 fk를 구해줘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자, 알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정리를 잠깐 볼게요. g4가 3이구나 라는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죠. 그리고 gx 잠깐 정리해 보면 gx는 3 플러스 얘가 t가 함수니까 fx 바깥으로 빼고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가 되고요. 얘랑 이제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 4부터 x까지 ft의 세제곱이 되겠구나. ft의 세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얘를 미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분합니다. g'(x) 상수 미분하면 0 되니까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f'x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 이렇게 됐고요. 뒤에 요번엔 요걸 미분하면 fx의 제곱 나오니까 fx의 뭐가 돼? 세제곱이 되죠. 아, 여기 부호 마이너스인데 미안. fx의 세제곱이 됩니다. 얘도 x로 미분하면 fx의 뭐가 돼? 세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얘가 0이 되는 경우 구해줘야 되니까 f'x가 0이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려면 x가 4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f'x 한번 조사해 볼까? fx 위에 있으니까 볼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나옵니다. 8이 16. 그러니까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 잠깐요. x 마이너스 2지. x 마이너스 2.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3차 함수가 극값을 2일 때하고 8일 때 갖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와 8일 때 갖는 거고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데 2일 때의 값하고 8일 때의 값에 얘가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대 2에서 갖고 그림이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2에서 갖고 극소 8에서 갑니다. 여기가 극대값입니다. 여기가 8에서 극소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은데 자, 선생님과 같이 식은 이제 최종 g'x가 얘가 된 거니까 g'x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지금 우리 대응표를 좀 작성해서 해볼까요? x 짜자장. 그 다음에 0이 되는 게 지금 2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g'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보다 작으면 얘 양수가 되고 플러스인데 얘가 이보다 작은 값이 여기 들어가면 얘는 fx의 제곱이니까 원래 0보다 큰 식인데 이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잠깐 봐. 4부터 2까지 f제곱 dt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가 돼버리니까 결국에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0이고 그 다음에 역시 4보다 적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4보다 적은데 얘도 마이너스야. 그죠? 2와 4 사이에서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0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극소를 갖고요.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소로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최종 구해달라고 하는 건 극대값을 k라고 할 때 fk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4일대의 값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극대값 4일대. 자, 식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니까 식이 좀 정신없네. 4일대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F4가 아니구나. 선생님 잠깐 착각했어요. 지사예요. 지사인데 지사가 되면 3이 된다고 그랬거든. 기사가 되는 거는 3이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3이 극대값이구나. 그지?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는 fk, k가 3이 된 거야. 그래서 fk는 f3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하면 9, 여기다 하면 3, 9, 5, 45, 여기 3 들어가니까 48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3, 4, 13이 정답이겠다.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봐드렸고요. 문제 13번으로 갈게. 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이고 F'0하고 F'4가 0. 그러면 F'X가 3X에 X-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이때 GX에 관해서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fx하고 fx-2는 얘가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가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gx 한번 정리를 한번 볼게요. 위의 식은 이 식이 됐거든요. 그러면 F0일 때 가면 C니까 상수만 없어져서 여기 X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죠? X는 쓰지도 않았어요? X0보다 적거나 같다 할 때. 그러면 요때 요 상황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X제곱에 유식만 잠깐 보면 얘가 X제곱에 X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에다 6 얘가 0에서 접하고 6을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0, 그래서 여기가 0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라인을 한번 다 그려볼게, 선생님이. 그리는 게 낫겠어요. 짜잔. 다시. 자, 이제 여기가 X축이 있고,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왔다가, 그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겠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고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밑에 식은 뭐가 됐냐면 fx-에서 f-1을 뺐대요. 그러면 그 요때 극소값 가는 게 2대 1이니까 이 값이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 fx-e 빼기 f-e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f-이만큼 뺀 거잖아. 그래서 그대로 잠깐 보면 요 값이 뭔지 f-2만 생각해 볼게. f-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들어가면요 4, 6, 24가 되나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c가 되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c야.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빼면 c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x축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한 상태에서 32만큼 올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4일 때의 값이 극소값이니까 4 들어가 볼게. 4 들어가 보면 4, 4, 16. 그 다음에 2. 잠깐만요. 4, 4, 16. 4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다. 여기가 4, 마이너스 32야.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다시 일리 가면 이 그래프는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그냥 이거 갖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올려버리니까 나겠어요. 30이니까 엄청 많이 내려간 건데 얘를 x축으로 이렇게 32만큼 올리고 나서 x축 이만큼 평이 이동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적을 때는 얘를 그리고 근데 0일 때는 0일 때는 얘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느냐. 0일 때 가면 둘 다 0이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위의 식에서 0 들어가면 F0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돼서 없어지고 똑같잖아. 그래서 0이 됩니다. 이게 그림이 조금 그래서 그래. 이 그림이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요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넓이. 아,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선생님 볼 때 이 넓이는요, 실제로는 이 넓이하고 어때? 같죠? 요 넓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12분의 공식을 쓰셔도 괜찮겠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는 12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 다음에 6 빼기 6의 4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6 하나 약분돼서 세제곱 되고 여기가 몇이 되냐면 2가 되잖아. 그럼 2분의 216이 되니까 108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4번 볼게요. 자, 14번 자 봅시다. 14번 AB의 길이가 3, BC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6이고요. C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7. 요 삼각형이 나왔네. 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 보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는 게 AF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각을 구해줄 수 있겠지. 우선 코사인 세타 2세타 구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3의 제곱 9, 6의 제곱 36, 7의 제곱 49. 그래서 여기가 36분의 여기가 4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됐어요. 4, 9, 36.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각 표시를 잘해야 되지. 여기가 점이니까 여기도 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호가, 요 점이 만드는 호가 얘죠. 얘를 만드는 각이 또 보이나요? 여기에 있네요. 여기도 점이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워도 되죠. 자, 각은 어느 정도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이는 거 잡아볼게요. 아, 요 각과 요 각 무조건 같죠. 또 요 각과 내접사각형이니까 이 각이 알파, 그럼 이 각도 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구나. 근데 알파가 만드는 호가 이거거든요. 근데 요 원에서의 이 각 있죠. 이 각. 그럼 같은 각이니까 얘도 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삼각형이 둘이 합동이에요.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냐? 이 삼각형, 그죠? 이 삼각형과, 그죠? 이쪽 삼각형 있죠. 이쪽 삼각형 둘이 합동입니다. 아, 그러면 편안하게 문제를 마지막 구성할 수 있겠다. 그럼 이 길이가 요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F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AF의 제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9, 9, 18이 됐고 얘랑 얘 약분되고 2가 되니까 20. AF의 제곱은 20입니다. 4, 5, 20, 이누트 5. 보기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15번입니다. 자, 영향인 15번입니다. 영향인 실수 K에 대해서 도함수 fx하고 gx가 다한 것 같아요. fx는 3차 함수, gx는 2차 함수인데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다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을 보면 gx는 음수인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일 거고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볼 때 0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0일 때의 값이 지형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얘가 X축 밑에 어딘가에 0이 돼서 밑에 그려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극소값이 음수인 건 분명히 맞죠. 자, g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F알파. 자, 그러면 제 식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F알파, F베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거예요. 얘가 0이 될 때 값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건 x 플러스 kx 마이너스 2가 0 되는 x가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또 알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베타 제곱 k 베타 마이너스 2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근이니까. 그럼 알파 알파 f 베타를 곱하면 얘가 3차 함수라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k가 됐고 똑같죠? 여기가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k. 바로 풀고 들어가면 좀 피곤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얘죠.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 얘를 우리가 이제 양변에 알파를 곱해 보자고. 알파가 0은 아니니까.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k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됐다고 그러냐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양변에 알파 곱해서. 그러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선생님 볼 때는 마이너스 k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야. 아,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쓰면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남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k 알파의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남았고 이쪽은 마이너스 k 베타의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남겠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마이너스 k를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k 나오니까 k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k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k 나왔다고. 그럼 여기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k 알파예요. 그러면 k 제곱에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k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k의 4제곱에 k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요.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k 4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적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알파는 fx는 0, fx는 0. 그러니까 함수 3차 함수의 근은 gx가 0이 되게 하는 두 실근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가 알파 들어갈 때하고 베타 들어갈 때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니까 어쨌거나 얘가 이 사이에서 적어도 알파 베타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죠? 그러면 기억 디귿이 맞아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16번입니다. 자, 16번인데요. 다함수 fx에 의해서 f'x가 다음과 같을 때 f0과 f3이 같은 경우에 상수 k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를 구해볼까 그러는데 fx는 인테그랄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 얘가 x 4제곱에 3분의 kx의 세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네요. f0과 f3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f0과 f3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0 들어가면 적분상수 c가 되고 3 들어가면 81, 27, 9k가 되고요. 3 들어가면 9 얘가 되니까 cc 없어지고 9k가 9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10. 자, 17번 볼게. 17번. 다음 두 실수 xy가 다음과 같을 때 x와 y 합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앞에 거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고 얘는 2의 2 마이너스 y제곱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은 4 마이너스 2y. 그러면 x 플러스 2y가 몇이 돼요? 3. 그 다음에 얘는 3의 2 곱하기 9 마이너스 x가 됐고요. 얘는 3의 y제곱이니까 18 마이너스 2x는 y가 됐네요. 그래서 2x 플러스 y는 1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다 2를 곱해서 요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2x 4y 2 곱하니까 6이 됐고 두 식은 선생님 뺐으면 좋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y가 됐고 여긴 10이니까 따라서 y는 4, 3, 12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뭐가 돼? 넘어가면 11 x는 11. 따라서 x 플러스 y는 뭐 7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17번도 봐드렸고요. 다음 문제 18번 같이 볼게요. 18번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A1이 1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N이 1일 때 A2가 되잖아. A2.
그러면 n이 1인 홀수니까 1, 2 가야 되죠. 그러면 a1 플러스 2가 됐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3이 되고요. n이 2가 되면 a3이 되고요. 짝수일 때는 an-1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a1에서 3을 더해야 돼요. 그럼 a1이 지금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 3, 4 이렇게 나오네요. 몇 개 더 해봐야 되겠는데 n이 3이면 n이 홀수가 되긴 하죠. 4인데 홀수면 a 잠깐만요. a3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얘가 6이 되네요.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5가 되는데 짝수일 때는 4가 들어가면 또 a3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4에서 3을 더하니까 7이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3, 4, 그 다음에 6, 7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경우는 짝수항, 홀수항을 보는 게 좋은데 지금 홀수항은 1, 4, 7 이러고 가고 있고요. 짝수항은 3, 6 모르겠어요. 선생님 볼 땐 9겠죠? 이런 패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10개항씩 합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0의 첫 장 1이고 맨 마지막 항이 얘가 3n-2니까 10번째 항이죠. 10 들어가면 몇이 되나요? 28 이렇게 나오겠다. 예,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0에 얘도 10개항이죠. 그러면 첫 장 3이고요. 얘는 3n이니까 맨 마지막은 30이 되겠구나. 그럼 얘가 5가 되고 29 5가 되고 33 이렇게 되는 거네요. 5고 5 바깥으로 뺄게. 29하고 33을 더하면 되지. 그럼 5 곱하기 62가 되나요? 그러면 5, 20 이거 30, 31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면 나열해 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꼭 해설같이 뭐죠? 식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셔도 된다. 자, 19번인데요. 2차 이상의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5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f가 7이 된다. 2일 때 7이다. 이때 fx가 5x-3보다 적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뻔한 얘기인데 5x-3을 선생님 그려볼게요. y는 5x-3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선생님이 이 시기 y는 5x-3도 x가 2일 때 얘가 몇이 되냐면 7이 되죠. 그러니까 2,7이 여기 있다면 대충 2,7이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함수가 fx가 적거나 같은 게 여기서 끝나는 거지. 왜냐면 얘가 이 함수가 5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다는 건 얘가 완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다음 같은 거죠. 막 쫙 증가하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됐다가 이러고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x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적거나 같다인 최대는 x가 몇이야? 2보다 적거나 같다일 테니까 최대값은 2 하고 끝나면 되겠지. 특별히 풀 문제는 아니고 잘 이해하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네.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인데요. 먼저 1번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번의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데 y는 k하고 f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을 gk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y는 k, gk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겠죠. x는 마이너스 1. 왜냐면 절대값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x는 1. 너무 멀리 잡았다. 조금 가까이 붙일게. 여기가 x는 1 이렇게. 그럼 로그 함수는 로그 4의 x-1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y는 로그 4의 x-니까 점근선이 x-1이 됐고 얘는 1일 때 3이 되네요.
여기가 1,3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0제곱이니까 1 돼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양옆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붙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만나는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세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이때 세 점에서 만나는 x 좌표값의 합을 GK라고 할 때 GK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네요. 물론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 자연수의 개수보다는 이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도 조금만 늘려놓을게요. 보기 싫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값을 대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니, 요 경우에요. 요 경우, 네, 이때는 3이 돼야 되잖아, 진수함수가. 그러니까 2의 절대값 x 플러스 1. 아, 잠깐만, 얘가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두 칸이군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이 값만 계산하면 되네요. 얘가 3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x-1이 4의 세제곱 64, 얘가 6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자연수들을 갖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 서로 다른 셋을 가는데 x좌표값의 합이니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좌표값이 63까지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좌표는 63까지. GK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계산해라. 개수. 그런데 만나는 세 점의 x좌표 값의 합을 GK. 그때 GK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GK가 G3일 때, 이때 자연수는 여기 1하고 63이 되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그 밑으로 지나갈수록 숫자들이 나오겠네, 그지? 그런데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다 1부터 63까지 있겠으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63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국어 문제 같으네. 자, 그래서 20번까지 이렇게 풀이해드렸고, 이제 문제 2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f0과 f'0이 0이다 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고, x제곱에 x 마이너스 k라고, b라고 그럴까? x 마이너스 b 이렇게 할게요. a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fx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x가 0보다 크다 해서는 지금 x 플러스 3, fx 플러스 3이고 x가 0보다 적을 땐 fx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런데 이제 방정식 gx가 마이너스 3의 실근은 4 하나밖에 없다. 이게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 첫 번째로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x축이 있고 얘가 y축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잠깐요, y축이 있다. 근데 얘가 0일 때 0이니까 여기가 3에서 스타트하네. 여기가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그었을 때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죠. 잠깐요, 이건 좀 복사를 해놓고 할게요. 여기는 복사.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여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극소값이, 그러니까 얘가 3차 함수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 거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제 극대 같고, 얘가 이렇게 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래프 좀 이상하지? 자,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진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네.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 잠깐만. 선생님 요거 조금만 연장할게. 이렇게 된 그래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실근이 4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거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면 4일 때가 딱 접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4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4일 때 0이어야 되고, 그러면 f 프라임 x f4 들어가 볼게. 그러면 여기가 4 16a 4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f 프라임 x는 2ax의 x 마이너스 b 더하기 ax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f 프라임 4 들어가면 8a 4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4 들어가니까 16a가 되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8 곱하기 4 마이너스 b가 16이어야 되는구나. a 0으로 나눠주면, a로 나눠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8b 플러스 8b 되고 4, 8, 32, 32, 48 이렇게 되겠지. 6, 8, 48. 그럼 b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b는 6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b가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얘가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fx의 x축구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16s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b가 6이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얘가 f16a, b가 6이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a는 뭐가 돼? 3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선생님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면 fx 플러스 3이 지금 위로 올린 게 이제 fx 플러스 3을 해야 되는데, f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16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약분하면 3이 되고 a는 16분의 3. 조건은 맞죠? a는 16분의 3, b는 6. 이제 이렇게 되고, 뭐 두 번째로는 b가 0일 때 하고, 세 번째로는 b가 0보다 적을 때 뭐 이렇게 따로 해봐야 되는데, 뭐 조건에 맞으니까 얘를 답으로 채택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때 얘가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해라. 그래서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fx는 다음과 같아지는 거죠. fx는 16분의 3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얘가 뭐로 x축으로 둘러싸여있는, 그럼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잖아. 약간 3 위로 올렸던 거고, 그래서 이 넓이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s는 12분의 얘가 절대값 16분의 3 곱하기 6의 4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가 6의 세제곱 만들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32분의 3 곱하기 216이 되나요? 그죠? 6의 세제곱. 그러면 4로 나눠서 4, 5, 20, 4, 4, 16, 4, 8, 3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지니까 4, 2로 나눠주면 2는 4, 2, 7, 14 이렇게 돼서 4분의 81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81이고요. 따라서 16s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4분의 81, 잠깐만요. 16s는 16 곱하기 4분의 81 약분해서 4, 4, 8, 32 32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봐드렸고, 이제 22번 같이 볼게. 모든 항이 100 이하인 자연수를 갖고 있는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대요. 자,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이 AN이 4의 배수인 경우는 4분의 1 AN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때 N은 자연수고요. 이때 AN을 원소로 하는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계산해라가 문제군요. 자, 22번은 모든 항이 10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한대.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AN은 100 이하 자연수. 자, 그런데 4의 배수일 땐 다음과 같이, 4의 배수가 아닐 땐 다음과 같이. 그러면 역순열인 역점화식은 AN 플러스 1 빼기 3,
4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an이 4의 배수가 아니면 이식을, 4의 배수이면 이식을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수열 an은 원소가 6개 있다고 그러고 집합 a는 원소가 6개. 이때 a1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 워낙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하나씩 나열해 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6개니까 6개만 우선 쓸게요. 1일 때 1이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4가 되고 다시 1 되고 4 되고 1 되고 4 되고. 그러면 원소가 2개 있는 거네. 이렇게 된 수열은 2가 들어가면 5가 되고 8이 되고 2가 되고 5가 되고 8이 되고. 조금 특징들이 있죠. 얘는 몇 개가 반복, 2개가 반복, 얘는 3개가 반복 이렇게 되고 있구나. 자, 이번에는 4일 땐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4가 나오면 1이 나오고 4가 나오면 1이 나오고 이럴 테니까 5가 나와도 할 필요 없겠네. 5가 나오면 8이 나오고 8이 나오면 2가 나오고 이런 식이 되게 되니까. 그럼 6 해야 되나 봐요. 6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9가 되고 9가 나오면 다시 12가 되고 12가 나오면 4분의 1 곱하니까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다시 6이 나오고. 아, 그러면 이번에는 요 4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7도 해볼 만하죠. 7이 나오면 10이 되고요. 10이 나오면 3을 더해서 13이 되고 또 16이 돼요. 그 다음에 4가 되고 1이 되네. 그러면 4, 1, 4, 1 나오는 거니까 얘는 원소가 6개 있는 게 분명히 맞네요. 아, 그런데 지금 원소가 6개 있다는 거는 결국에 어떤 상황이 되면 반복되는 원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네요. 자, 7도 했고 8 할 필요 없고 9, 10, 11 한번 또 해볼게. 11은 어떻게 될까? 3도 해. 또 3도 하고 3도 해. 그럼 20 되잖아요.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5가 되고 5에다 3도 해. 8. 그럼 이 상황이 또 연출이 되네. 그지? 근데 얘는 5, 8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582가 그 다음부터 582, 582, 582 나오는 거지. 아,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보자. 우리는 이제 알게 됐는데 14. 선생님 이렇게 잠깐 표시해 볼게. 14. 반복된 숫자들이 2, 5, 8. 그 다음에 6, 9, 12, 3. 그 다음에 70, 요건 할 필요 없다. 이거 14가 반복되거나 4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요렇게 지울게요. 자, 요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는 반대로 쓸게요. 여기가 A6, A5, A4, A3, A2, A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14가 나오거나 258이 나오거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4가 나왔다고 가정해 봐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식 요거 있죠. 요걸 우리가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잠깐 빼고 한번 볼게요. 앞에 수가 4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되냐 했더니 1과 4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 4, 1, 4 그러면 1, 4, 1 이렇게 가네요. 그럼 이건 할 필요 없죠. 1, 4, 1, 4, 1, 4 뭐 이렇게 가고 얘는 4, 1, 4 얘는 16이 돼야지. 잘못 썼네. 1, 4, 16 요건 할 필요 없네. 그럼 여기는 16만 쓸게요. 16이 오면 여기가 몇이 돼야 되면 13이 오고요. 16이 오면 여기 64가 와야 돼요. 자, 13이 왔는데 13이 와서 3을 또 빼면 여기가 10이 되죠. 뭐 4의 배수 아니니까 13에 4 곱하면 52가 돼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니까 괜찮죠. 자, 4 곱하면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지. 3을 빼면 몇이 돼? 61이 되고요. 4를 곱하면 100이 넘어요. 왜냐면 수열은 모든 항이 100 이하인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00이 넘으면 가질 수가 없죠. 10이 왔대요. 10이 오면 7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40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2가 왔대요. 52 49가 되기도 하고 4를 곱하면 뭐 100을 훌쩍 넘으니까 안 돼요. 61인 경우는 3을 빼니까 58이 되나요? 58이 되고 그 다음에 얘 4 곱하면 훌쩍 넘어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7, 40, 49, 58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숫자는 되게 큰데? 그러면 얘가 47, 얘가 100,
17이 되나? 107이 되나요? 잠깐만요. 그렇죠. 107이 되겠네. 그럼 154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154. 그러니까 14가 앞에 올 땐 그러네요. 41이 오면요. 자, 이제 154 하나 구했고요. 요 숫자를 또 여기다 한번 안 쓸게. 그냥 바로 요거하고 라인을 맞춰서 좀 생각해 주세요. 요거랑 라인을 맞춰서 첫 번째 케이스 14 했고 두 번째 41 했습니다. 41에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다 4 곱하면 4가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 그럼 4, 1, 4, 1 이렇게 갈 거네. 그럼 할 필요 없죠. 두 번째 얘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258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걸 또 여기다 또 쓰긴 그렇고 여기 복사를 해서 갖고 와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갑시다. 자, 네,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도 이 식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뭐 기억은 하고 있으나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보면서 갑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258이 왔대요. 258. 아까 1441 뭐 이런 거 구했는데 258이 왔을 때 약간 자꾸 움직이네. 자, 8에서 3을 빼면 5가 되잖아요. 근데 5는 또 반복되니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 곱하면 48, 32가 됩니다. 여기가 32. 여기가 32. 32에서 3을 빼면 29가 되죠. 29.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얘가 100이 넘어가서 안 돼요. 그럼 29가 나왔어요. 3을 뺐어요. 그러면 26이 됐고 4를 곱하면 4, 2, 8, 4, 9, 36 예, 안 돼요. 그래서 여긴 26밖에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6이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습니다. 258로 했는데 이번에 582 이렇게 왔을 경우 생각해 볼게요. 582 얘는 4를 곱하니까 8이 되죠. 얘 안 되겠네요. 582. 자, 그럼 582는 아예 안 되고 825로 봐야 되겠어. 825. 5에다 3을 빼면 2가 되죠. 근데 또 2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 4, 20이 가능한 거죠. 20에 3을 빼면 18이 되고요. 여기에 4를 곱하면 80이 되는 거죠. 3을 빼는데 왜 18이 돼? 17이 되지. 자, 17일 때 3을 빼면 15가 되고요. 4를 곱하면 4, 7, 28, 8, 9, 2. 그 다음에 4, 4, 7, 28, 4, 1, 4, 68 이렇게 나오겠구나. 8일 때는 3을 빼니까 몇이 나와요? 77이 나오겠다, 그지? 근데 얘는 160에 80에 4 곱하면 320이니까 안 되는 거죠. 잠깐만, 17에서 15를 3을 뺐으니까 14지. 선생님 실수할 뻔했네.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26, 14하고 68 더한 거, 요게 70, 82, 요거 7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더하면 108, 108에 얘 더하니까 185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이제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나요? 요거 4개 반복되는 거 6, 9, 12, 3 이렇게 반복되는 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6, 9, 12, 3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겠죠? 3, 6, 9, 12가 오는 거 요거 다시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게. 주르름. 이번엔 뭐가 와야 되냐면 요 4개의 숫자 6, 9, 12, 3 6, 9, 12, 3 이렇게 해볼게. 6, 9, 12, 3 그러면 이때도 3을 빼면 0이 되니까 할 필요 없고 3을 곱하면 12가 되죠. 이건 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6개가 나올 수 없고요. 6, 9, 12, 3 다시 선생님 뭐라고 그랬다? 6, 9, 12, 3이었었죠. 그러면 3이 앞으로 가고 3, 6, 9, 12 이 경우로 해볼게. 3, 6, 9, 12 자, 우리가 해야 될 경우는 한번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 3, 6, 9, 12 6은 앞에서 했는데 안 됐어요. 12 3을 뺍니다. 3을 빼니까 몇이 나와요? 9가 나오네요. 그럼 얘도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다 4를 곱하는 48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48 3을 빼면 45 근데 여기다 4를 곱하면 100이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1 45 나왔네. 자, 이번에는 12가 오고 3, 6, 9 가는 경우 해볼게요. 9에다 3 빼니까 6 나오죠? 이거 할 필요 없죠. 6이 나오면 여기 또 반복돼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4, 9, 36 요거. 여기다 3을 빼면 33이죠.
33, 4로 곱하면 100이 넘네요. 그러면 여기는 33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몇이 앞으로 오냐면 9가 앞으로 오는 경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 12, 36. 그럼 3 하면 안 되죠. 3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 6, 24. 24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에 21이 올 수 있고요. 4 곱하면 96. 얘도 가능하죠. 그럼 21, 96 다 가능해. 100 이하니까. 그래서 요 4개의 숫자를 더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얘는 88. 얘는 117이 되죠. 그러면 얘 다 더하면 잠깐 뭐 계산 잘못했나요? 계산 잘못했구나. 이거 78이죠. 78. 78에 170, 117이니까 180, 19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합이 195.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모든 숫자의 합은 맨 위에서 구했던 154와 185와 195를 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 5, 10, 14니까 하나 올라가고요. 그러면 10, 18, 18에 5 더하면 23, 3 쓰고 2 올라갔어요. 그러면 333, 534.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34.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 22번까지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